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혜원 후보님과 함께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마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혜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떤 포부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하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원래 손혜원 의원 지역구죠. 예, 아직까지 손혜원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고 그쪽 당에서는 이제 탈당을 했죠. 네, 말이 많이 있었죠.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성장 여관 주인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대요. 네. 지금은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셔가지고 정청래 네. 의원과 말이 많고 탈 많은. 그 동네를 출마하시게 됐는데 어떤 인연으로 그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벌써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20년이 훨씬 넘었죠. 네. 네, 20년이 넘었고 20년 넘도록 거기서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정치활동, 봉사활동 그렇게 지역을 갈고 닦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라 그래도 안 갔어요. 뭐 누가 다른 지역 한번 가보면 어때 하고 권유를 했는데 나는 안 간다고. 네. 그래서 그냥 지역을 고수를 했습니다. 마포을 전 당협위원장님이시죠? 네. 예. 한 2년을 운영하셨나요? 그때 2017년 3월부터 네. 2018년 가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다 치르고 지방선거 다 치르고 그리고 뭐 몇 달 있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혜원 기호 2번입니다. 언제 등록하셨어요? 12월 20일. 네. 키워드를 이제 공존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정했어요. 마음대로. 공존. 네. 왜냐하면 공존. 이제 공존과 번영. 공존. 그런 대한민국을 위한 앞으로는 거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존과 번영을 해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이제 뭐를 썼냐면은 네. 재건이라는 명함에도 있지만은 네.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백년대계 왜냐하면 경제하고 안보가 재건 계속해서 무너져가지고 네. 조금만 더 가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네.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네.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떻게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소설을 가지고 탄핵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극복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 대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나는 이제 사석에서 공산주의자다. 박문인 이사장이었던 고영규 변호사가 완전히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인정해 준 셈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너무나 많이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할 거라. 갈아엎어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여러 번 몰락한 나라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것이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데는 남북 분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남북 분단이기 때문에 바로 북한에다가 넘겨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심판을 해보시겠다. 이번에 우리 네. 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지난번 예산안 처리하는 것 연동형 그 비례대표 선거법, 네.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수적으로 이제 열세인 거는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불출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용감한 사람도 있을진데 왜 그렇게 우두커니 보고 꼭 탄핵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탄핵대도 질서있게 투표해가지고 탄핵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저 정말로 큰 악법을, 일의 악법을 그걸 막아야지. 쟤네들은 최루탄 터뜨리고 빠루 가지고 문 부시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지. 벌써 몇 명이 지금 구속돼서 지금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렇게 돼야 그게 맞는 거거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기어이 나라도 들어가서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는 더 양보할 곳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너진 경제와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네. 또 김정은 체제로 들어가는 걸 하여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이 엉터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네. 이걸 막기 위해서도 네. 이번엔 정말 기필코 들어가야 되겠다. 국회 21대 입성을 네. 꼭 하셔야겠다. 각오를 다지셨네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나보다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네. 투지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저도 정혜원 전 그 마포을 당협위원장님이 예비 후보. 전 당협위원장님,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럼? 선거운동은 이제는 선거 연령도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야말로 이 미디어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전략이 정말로 필요한 이 선거고 그래서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전략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냥 과거 선거 방식대로 하면은 안 돼. 어떤 사람이 뭐 정무적인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없어. 정치적인 어떤 뭐 판단이나 어떤 다른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재밌으면 가는 거고 맞아요. 심심하면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 제가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할 때 네. 사실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83년생 남해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모식이 비례로 들어오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83년생이래요.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서 아마 잤나 봐요. 무제한 토론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 앉아서. 그래서 나이도 어려서 원래 철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그런 평판이 있는 분이 비례로 들어와서 나이가 어리다는 좀 어리거든요 많이. 남해당. 네, 남해당 83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다 지켜보는데 중앙에 앉아가지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는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리 판단력이 흐린 거지. 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님을 도와서 엄청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또 이렇게 힘차게 부르셨고. 마포 농수산물시장. 예. 네. 말씀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직이 짧게는 했지만은 세무공무원도 했고 은행원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술이 좋아가지고
소극장, 그러니까 제일라 아트홀이라고 아트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아트홀의 그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물심양면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거네요? 우리나라까지 가면 뭐 저 거창해지니까 네. 어떤 지역에서 뭔가 작은 부분이나마 좀 한번 내가 재밌고 남들도 재밌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BTS가 거기서 또 팬사인회도 하고. 팬사인회 했어요. 2016년에. 네. 그 뒤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다녀갔는데. 네.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건 또 그 KBS 연합창단 오디션도 거기서 했고, 그때는 그 유명한 용재원일이니 뭐 김연아니 뭐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 가수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서 오디션이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하루 종일 걸렸는데 거기서 다 그 과정을 거치고 갔고, 그다음에 방송 녹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마포 을 지역은 문화예술인들, 특히 또 그 공예,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거든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적인 공약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가 공약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방해 안 하면 그게 공약이에요. 방해하지 않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꼭 드라마건 영화건 네. 거기다 자꾸 이념을 주입해서 네. 걸작이 될 수 있는데도 저거는 작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보여요. 네. 지금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방해만 안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런 그 예술가들이 정말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 정말 1등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완전히 그 속에다 그런 이념을 심어놔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그쪽 분야를 또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서가 아니고 네. 그쪽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세우니까 야 너희들 우리 따를래 아니면 저쪽 따를래. 네. 그래서 우리 따른다 그러면은 써주고 저쪽 따른다 그러면 완전히 무시해서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네.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얘기를 했다가 무릎 꿇고 저쪽 좌파 이 감독인가 하여튼 그쪽 책임자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케이스인데 안 그러면 이제 영 못하는 거지. 그럼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것. 정말로 이 사람이 나가서 영화를 만들면 정말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끔 외풍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 문정권 들어서서는 오히려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쪽으로 줄 서. 그 대신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우스갯소리로 요새 인터넷 속에 떠도는 네. 그 김머시기 그 여자 탤런트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름도 바꿨대. 뭐 수입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너무 참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한 이후로 방송, 영화 출연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오히려. 네. 이름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참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은 정말로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 시드머니는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 그거를
민간 영역에서 해요. 다 해. 뭐 CJ라든가 뭐 저런 다른데 롯데 시네마 어디 그런 회사도 다 한다고. 근데 거기를 통제하면서 자꾸 자기들 입맛대로 그 예술 활동을 틀에 가두려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와. 중국자분들이 그쪽으로 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특히 CJ.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가 망가진 것처럼 네. 우리 한류 문화가 그것도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 네. 경제와 안보의 제거. 차라리 이번에 한국당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해서 출마를 하시지 왜 지역구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내가 정치판에서 별로 노는 걸 안 좋아해요. 네. 내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보성, 아. 전남 보성. 네. 그러니까 그 보성이라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려니 다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 그 차밭 차 많은데. 차밭. 보배 보자 재성자. 보성. 네. 그 언제 마포에 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온 거는 1972년. 네. 그때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 인쇄 기술 배운다고 올라왔었죠. 인쇄 기술이요? 네. 아, 그럼 출판 이런 거 그때 이제 그때는 우리 신문 같은 거 만들고? 활판 인쇄를 배웠어. 네. 그 되게 인쇄는 그 기술자 밑에서 얻어 맞아가면서 네. 얼굴 시커멓게 기름 묻혀가면서 배우는데 아. 나는 그래도 책으로 배우고 실습도 하고 제대로 했는데 네. 그 활자 인쇄가 금방 사라졌죠. 네네. 그래서 그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냥 그저 의식주 제공하고 기술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서울 올라왔지. 72년도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치판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비례 자유한국당은 출마 안 하시고 지역으로. 그거 아직 창당도 안 됐는데 뭐. 근데 네, 그건 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고. 네. 그건 이제 당에서 뭔가 있겠죠. 네. 근데 거기 그 뭐 비례 자유한국당은 그 물론 이제 자매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당에서 어떤 그쪽에 대표자를 하나만 누군가가 들어서면은 네. 협의해서 네.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고향이 전남 보성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당이어야만 되는지 그 혹시 명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시작을 네. 한나라당 때 시작했어요. 박주천 의원 그쪽 네. 우리 지금 마포 지역에 네.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내가 은행에 근무하던 차에 IMF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IMF 그 기간 중에 우리 은행이 이제 구조조정이 해야 돼. 네. 그래서 어쨌든 점포도 줄이고 직원도 어쨌든 좀 줄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은행이 이름이 평화은행. 평화은행이요? 네. 노동조합 노조 출신이시구나, 은행. 원래 그 평화은행을 한국노총이 만들었는데 네. 한국노총이 만들었는데 나는 이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서 노조를 만들었지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창립 멤버인 거예요, 그럼? 노조 창립 멤버. 날들어 노조 위원장을 하라 그러는데 네. 나는 은행원 출신이 아니고 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국세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거기 하니까. 경력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은행에서 저 떠가고 굵은 여러분들이 해라. 그래도 난 할 수 없이 난 이제 감사를 맡았죠. 감사를 그러면 이제 노조 감사. 노조 명칭은 회계 감사위원이라 그러는데 그냥 보통 평화은행 감사예요, 감사. 네. 평화은행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을 역임을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마포 문인협회 이사도 하셨네요. 내가 시인으로 등단을 했거든. 그 시집도 내셨겠네요? 시집을 올해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노래도 세 곡을 작사 작곡했어.
네,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노래. 예. 아, 요즘에는 노래를 잘하는 분이 예. 근데 내 노래 지금 작사 작 목소리가 나올까? 아, 그러면은 다음에 네. 하고요. 오늘 김진태 그 자유한국당 의원 그 의정 보고회 네. 예, 다녀오셨다고요? 네, 옆에 네. 그 몇 분들이 거기 네.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네. 오늘 참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딱 보니까 한 2,000명 온 것 같아. 네. 앞으로 거기서 희망을 좀 보셨나요? 그래도 춘천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어떤 민노총 거기 있지도 않은 민노총 그 무리들이 몰려와서 막 김진태 비난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아니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접수한 뒤로는 촛불이 다 꺼져 버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국회도 네. 사실은 이번에 결기를 보여서 네. 아예 저 의장석을 다 부셔버렸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나는 네. 그때 우리는 이제 지금 저 이용득이 네.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용득이가 그때 네네. 우리 금융노련 국장을 했어. 조직국장을. 네. 근데 어찌 그래도 같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노총 나는 한국노총은 인정하는데 민노총은 인정 안 해. 여기는 한국노총인가요? 원래 한국노총이 만든 은행이거든. 근데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또 다른 건가요? 다르죠. 한국노총은 그래도 좀 온건하고 네. 어쨌든 그 국가를 부정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고 민노총은 저것들이 북한의 노총인지 대한민국의 노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이념도 이상하고 그게 다 그 심상정의 정의당 그다음에 저 대한민국 들어 엎으려고 했던 이석기의 통진당 네. 한 통속이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또 마포구 탁구연합 회장님을 지금 전에 역임을 하셨구나. 탁구를 잘 치시나 봐요. 탁구 못 치는데 저 회장을- 중학교 때 똑딱볼 쳤는데 네. 회장하면서 좀 레슨 받고 계속 운동을 했죠. 그래도 지금 안 친 지가 오래돼서 좀 지금 잘 못 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하고 합기도 연합회장도 했죠. 네,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지내셨네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마포구는 장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마포에서 98년부터 그쪽 정치를 했거든. 98년이요? 네, 그래서 그러면 72년도에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마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나요? 혹시? 아니 고성에서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는 내가 저 왕십리에 있는 인쇄소에서도 일하고 또 그 학교 다닐 때는 구두도 닦고 술 배달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 지금은 전혀 모를 거야. 그 버스 옛날 차장 있을 때 네네. 혹시 돈 숨겨서 빼돌릴까봐 네. 개수원을 했어. 운전석 있고 그러면 조수석 있으면 조수석 쪽에 앉아서 뒤 백미러 보고 몇 명 내리는가 그거 체크하는 거야. 네. 그런 일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 매물 정보지 서울 시내 매일 배달하는 것도 해보고. 네. 어디 주택관리사도 하셨네요. 또 어디 가서 건설 현장에서 숙직도 해보고 야방이라 그러지. 네. 옛날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또 콘크리트 전봇대 만드는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네. 많이.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해서 경영학사이시고 네. 고려대학교 또 언론대학원을 졸업하셔서 문학 석사. 언론을 또 연구를 하셨구나. 네, 광고 홍보 전공했죠. 네. 정말 다양한 재능을 겸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회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네. 국민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벼슬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로 그 국민을 대신하는 일꾼이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네. 그리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국회에서 저게 연동형 비례 선거법? 저건 애들도 저런 장난은 안 친다. 판단이 서잖아요, 금방.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공수처? 네. 그런 일을 하면, 그런 걸 만들면 안 돼. 그러면은 설령 집권 여당이라도 그런 정말 범죄 집단만 또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교안 대표도 하는 얘기가 그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실을 때, 그 선거법 실을 때 그 오신환 의원 사임도 안 했는데 보임을 시켰잖아요. 사보임을. 그것도 회기 중에.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에 대해서 행한 정당 방위는 무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사실은 법리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그게 다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자꾸 불법을 자유한국당이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도부는 그렇게 계속 역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네. 너무 순하게 하니까 그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불법을 하려면 더 세게 해서 그 의장 테이블을 부셔버려야지. 그거 없애버려야지. 그 방망이로 날려버리고. 옛날에 그 구의원 출신일 때 그때는 그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진화법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바꿨더라고요. 국회법을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이 사실 정치 분야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향해서 격려를 이제 또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구의원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8년 동안. 8년. 그죠. 그때 마포구에서 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한번 겨뤄볼만 한데 어떻게 지역구 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그동안 잘 해왔죠. 그리고 구의원 활동할 때도 내가 좀 그래도 잘 했고 그다음에 네.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를 싫어하진 않았지. 왜냐하면 그래도 실력 있는 구의원 그다음에 내가 구정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한다 그러면 다 긴장을 하고. 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윽박지르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그렇죠. 그러진 않고 조목조목 따지고 정확히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답변을 하려면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래 공무원들이 그랬어. 그래서 구의원 할 때 그 에피소드도 하나 있어. 네. 그 우리 마포에 소각장 있잖아요. 예. 소각장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네. 처음에 들어올 때 반대를 했어 내가. 네. 나중에 시험 가동 때는 청소차 들어오는데 막 앞에 막고 서울시 청소과장하고 부둥켜 안고 뒹굴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네. 거기 또 구의원이면서 또 거기 그쪽 우리 동네니까 또 주민전협의체 위원으로 또 내가 있었는데 주민전협의체라는 거는 온갖 분야에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 감투를 쓰고 계시네요. 예.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소각장. 네. 그래서 그쪽에 이 위원을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데 3명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처음에 시험 가동할 때 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돈 한 푼도 안 받고 6개월 동안 했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고. 완전 봉사를 엄청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주민전협의체 위원을 나를 뺀다고 하더라고. 왜요? 왜 혼자만 들어가냐고. 다른 저쪽 아현동이나 다른 데 구의원들이 자기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내 동네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나를 빼고 다른 사람 넣기로 결정을 한 거야. 의장한테 가서 항의했지. 의장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각장은 진짜 거기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어떡하냐. 그래요? 의장님, 나 그러면 그거 번복 안 하면 내가 의원 사무실에서 번복할 때까지 내가 안 나간다고. 네. 단식하겠다고. 그 대신 내 뜻을 꺾으려면 조건이 있다. 구의원 중에서 나보다 소각장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게 안 되면 마포구청 1300명 공무원 중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전문가 같은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깨끗이 승복하겠다. 데려올 수 없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물만 먹고 3일 동안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 네. 의원 사무실 거기서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 수치로 못 갈아주고 겨울일 거야 아마. 네. 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의장이 오더니 정의원 지독한 사람이네. 일어나. 네 뜻대로 다 됐어. 네. 그래 관철시킨 적도 있어. 아니 왜냐면은 그거를 무슨 그런 중요한 시설에 그 정말 그 주민들이 그 두려워하는 혐오 시설인데. 네.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가서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지. 마포 구민들이 감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모르지. 근데 내가 네. 그런 일을 해도 별로 홍보 안 해. 나는 뽑아주면 내가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하지. 이제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 많지. 근데 예, 지난번에 사실 그 유세 지원 사격 나오셨잖아요. 정말 유세할 때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준비 없이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만 이렇게 하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와 출마의 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참 우리 박현진 기자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설보다 더 못한 찌라시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죄도 아닌 죄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 정권은 그 잣대에 비춰보면은 정말 10배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득합니다. 지난번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어떤 헌법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그야말로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협상이라는 그런 테이블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테이블이 없는 밀실에서 그것도 조건도 맞지 않은 그런 협상을 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고 방망이질하는 의장 민주당 이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걸 막아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너무 무기력한 거 보고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투사 역할을 자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보와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재건해야 되는데 투사가 아니면 재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교조
전교조는 지금 그게 북한 교사인지 남한 교사인지 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세워서 우리 교육 제도와 정책을 일궈 나가야 할 교사들이 또 관료들이 완전한 좌편향되고 좌편향만 가지고 아니고 완전히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참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이 교육을 바로잡는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또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번 총선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또 어떤 당을 찍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책임을 돌리는 어떤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욕심 같아서는 200석 정도 유지해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키고 무력화된 군, 그 다음에 허물어버린 경제 이런 것들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뽑아야 될 사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꽉 채워주도록 독자 여러분 판단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는데 사전선거는 내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없애든가 개선을 하든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고 옛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 투표를 할 때 그 민주당에서 했던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 사전 투표 나쁜 투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전 투표 나쁜 투표 그래 나쁜 투표는 하지 맙시다 하고 좀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원 예비후보 2번 자유한국당 마포을 정혜원 후보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신라TV 구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현진 기자님이 또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금년 한 해 무탈하게 정말로 원하는 거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는 4월 15일 선택을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걱정,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불만스럽고 무능하다 생각되면 정혜원이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말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 완도를 재건하고 100년 대계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자유한국당 마포을 기호 2번 정혜원 예비후보님이 꼭 당선되셔서 21대 국회에서 당무를 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혜연 후보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